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과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논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300명이 넘는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 갇힌 지 오늘로 닷새째고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르면 내일 이제 전세기를 띄워서 귀국을 시킨다라는 계획인데 이 사태가 좀 일단락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져서 전 국민을 어떤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외교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투자하는 그런 시설에까지 대규모로 체포를 하고 급습을 하고 체포를 해서 추방을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일단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교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의 그 파장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추방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좀 단어가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하게 돼서 이제 그 어떤 결정을 따르게 될 때는 네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추방도 있을 것이고요, 자진 출국도 있고 이민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 voluntary departure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체포를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추방 전에 자진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미국 당국도 존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세부적인 조율 사항인 거고요. 이제 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얘기한 거는 순방 중에 질문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 국토안보부가 갖고 있는 원칙적인 그러한 대응 매뉴얼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를 했고 그 부분을 체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조치가 강제 추방 네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지아 사태를 통해서 국토안보부가 한 일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적인 성과를 부각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제 추방이냐 자진 출국이냐 이러한 그 용어를 자세하게 구분해서 쓴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그냥 통칭해서 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노 장관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근로자 입장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구별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일본은 출국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범죄에도 연관됐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국적이 어디인지 이제 설명이 불분명해서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국인도 포함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뭐 체포된 인원들이 다 전문 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특수한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인데 네네. 그분들이 단기 체류하면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행태를 갖다가 지적한 것 같은데요. 특정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모호하고요. 네네. 이렇게 좀 책임감 없는 발언은 한 부처의 수장이라면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그럼 책임 소재나 법적 파장이 현지 고용주라든지 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상도 모호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 전문 인력들이 대미 투자를 위해서 대미 투자의 명목으로 이제 미국 내 시설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해서 파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미국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국 경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포할 때 보면 중범죄자들을 호송하는 것처럼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근로자들이 연루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미국 당국자들도 어떤 그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된다면 사실 미국으로 이제 다시 재입국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미 불법 체포를 했고요. 불법 체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자진 출국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불법 체류 기간이 있고 그럼 자진 출국하면 강제 추방보다는 아무래도 그러한 불이익이 적을 수는 있지만 네.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불법 체류했다라는 그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에 미국 입국할 때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우리 외국 당국이 나서서 이러한 그 젊은 인력들에 대해서는 추후 미국 입국하는데 불이익이 없는 거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도록 이제 네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타결이 된다면 향후에 이번 인력들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체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언론들이 취재해본 결과에 따르면 네. 지금 그 막바지 공정에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다 이제 구금되어 가지고 뭐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공정을 마칠 전문 인력들이 없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한국에 있는 인력들이 이제 파견을 나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마무리 공정을 수행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사라든지 마무리 공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공정 가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행했을 때 갖고 오는 피해가 이건 미국 국내적으로도 미국 노동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는 부분을 이번에 좀 똑똑히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지아주에서 이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되기 전날에 LA 한인타운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배경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때도 미국 우선주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이민과 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는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은 1기 때 남북 국경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남북 국경에다가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예. 1기 때는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2기 때는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인적 제도적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출범과 더불어서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서 추방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펼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할당량을 부과를 해가지고 어떤 아이스라든지 이민 단속국 그 직원들이 상당히 성과를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체포의 움직임이 이제 LA 한인 그러니까 대체로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중남미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인 추세를 보면 어떤 그 중남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 어떤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이라든지 아시아에서 온 분들은 모범적인 이민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민자 그 불법 체류자 색출 작업이 말씀드린 중남미 어떤 라틴 계통의 어떤 그러한 그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네.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이제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서 있다가 이제 직장까지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LA 한인타운이라든지 우리의 생산시설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게 이제 결국에는 비자 문제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 국가별로 그러니까 국가 쿼터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이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단기 취업 비자라고 해가지고요. H 비자가 거기에 해당을 되고 있습니다. 뭐 네네. 주전 비자를 다른 비자도 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적용하기 어렵고 지금 우리 그 시설에 그 생산 시설에 투입되는 그런 전문직 인력들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 주로 이제 H 비자, H1B라든지 A2 비자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H1 비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예외를 적용받는 국가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8만 5천 개밖에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거의 2천 개 정도밖에 할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게 굉장히 그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네. 거의 한 47만 명, 45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8만 5천 개니까 한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대체로 H1B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어떤 이공계 분들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할당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시설에서 단기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H1B라든지 H2 비자는 마찬가지로 그 단기 그 적용이 됩니다만 이 사람을 꼭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증 절차라든지 그런 게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H 비자를 획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그게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자랑 이스타라든지 관광 B1 비자라든지 비자나. 예비라든지 단기 상용 비자 이런 걸로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어떤 그러한 우리의 어떤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E4 비자라고 해서 이제 따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의 인력을 미국에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비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 내 그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네. 어쨌든 미국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직이든 비승전공이든 외국의 근로자들을 미국 내로 유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법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연방의회 의원들이 이런 국내적인 유권자들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년 넘게 연방의회에서 계류되면서 통과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 경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강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을 위한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와 H 비자에 있어서 좀 더 우리에게 그 할당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개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강력한 이민구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하겠다라는 국내 정치적인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는 반면에 예. 어쨌든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라는 그런 통상 정책의 목표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전문 인력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든다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내 현지 인력들이 이런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공장 시설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적화된 노동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이번에 조지아 우리 시설에 대한 급습에 대해서 국토안보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이와 더불어서 재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 외교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이제 그 조기 출국, 자진 출국의 형식을 통해서 조직 교육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전문 인력이 이제 들어와야지만 공정을 맞출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것이 입법을 해야 되고 어떤 그 쿼터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국내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요청과 압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죠.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고출력 고체 연료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북중러 연대를 이번에 중국 정식 80주년 기념식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러 협력을 통해서 생존하는 부분을 북중 협력을 통해서 보다 더 확대하면서 어떤 경제적 생존의 어떤 그 뒷배를 확실히 하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김정은이 원하는 정상국가로서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러 협력, 단기적으로는 그 북중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생존을 모색하고 협상력을 키우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북미 관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그걸 네. 위한 포석을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3자 연대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미 협상의 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협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만지작만지작하는 부분은 미국에게 내가 협상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라, 이러한 그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까지 저희가 좀 짧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외교 이슈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